연방식품지원 프로그램 스냅의 중단을 앞두고 25개 주가 행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푸드스탬프 중단으로 식량 위기에 직면한 일부 저소득층 가구는 약탈을 예고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태평양에서 마약림의 선박 4척을 폭격해 선원 14명이 숨졌습니다. 당국은 앞으로도 마약 테러 조직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 23개 주의 차량 등록국에서 운전자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해 수천억 원을 벌어들인 정황이 적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교도소 측의 행정착오로 살인 용의자가 석방돼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보안청은 전국적으로 수배령을 확대하고 살인범을 추적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폭염과 강풍이 예고됐습니다. 고온과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오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오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에 돌입합니다. 주요 정상들과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CEO 서밋과 한미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미중 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진행됩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이 본격 시작되는 오늘 전 세계의 눈이 한국 경주로 쏠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등 주요 정치 경제인들이 첫 일정인 CEO 서밋에서 모입니다. 오후엔 아직 관세 협상 세부 사항을 줄다리기 하고 있는 한미 두 정상.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만나 정상회담을 합니다. 사흘 뒤인 11월 1일에는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우리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이어져 온 한한령을 해제하는 등 양국의 문화 교류를 늘리고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평화 안정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해내야 합니다. 경제라든가 여타 실질적인 협력 영역에서 또 운신할 공간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을 만나는 것과 별개로 세계인의 눈과 귀는 내일 한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향합니다. 두 나라 사이 관세 부과 유예 마감 시한을 불과 약 열흘 남기고 만나는데 고율 관세 부과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과 희토류를 무기화한 중국 간 협상에 따라 세계 경제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모레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행사에서는 정상들이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AI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속 대응 방안 등 미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을 고민하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위중 정상회담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이 외교 무대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경주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미중이 각각 대중국 관세 10%포인트 인하와 미국산 대두 수입 체계에 합의할 걸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전을 자제하는 흐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타에 1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공개하며 방문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합성 마약인 펜타닐의 원료 밀수출 단속을 강화할 경우 펜타닐 문제로 부과했던 20% 관세를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또 이에 상응해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미중 정상 간 회담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관세를 10% 낮추면 현재 평균 55%에 이르는 대중국 관세가 45%로 내려가게 됩니다. 앞서 양국의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나왔던 미국의 추가 관세 100% 보류 그리고 중국의 희토류 통제 유예 계획에 이어 양측의 확전 자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That's a big meeting, and I think it's going to work out very well. Actually, I think it's going to be great for everybody.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어제는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요타가 미국에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4조 원을 투자할 거라고 공개하며 토요타 차량 구입을 독려했습니다. 자동차 품목 관세가 일본은 이미 25에서 15%로 내려간 상황에서 작심한 듯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지원한 동시에 경쟁자인 한국엔 압박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면 순방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며 연일 의혹을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크게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에 이어 벨라루스를 찾아 진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행동과 한미일 협력이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유화적 신호 발신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이어가면서 핵 보유국 지위와 제재 철회 등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식품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 위기에 놓인 가운데 25개 주가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무부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식품 지원 프로그램 스냅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 애리조나주 등 25개 주는 농무부가 식품지원법에 따라 스냅 지원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과거 셧다운 기간에도 스냅은 계속 지원을 받아왔다고 언급하며 비상기금을 사용해 식량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he said, well, it's government shutdown, there's nothing we can do about it. You can see the board right behind the Attorney General. There's been situations in the past consistently this program has been funded during government shutdowns. He lied. Once again, he lied. 반면 농무부 장관은 셧다운 상황에서 비상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며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As of today, that $9.2 billion, we don't even have close to that in contingency funding. We've got to get this government open. 한편 미국인 8명 중 1명이 스냅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원이 중단될 경우 4,200만 명이 식량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푸드스탬프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혜자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일부는 약탈을 예고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연방식품 지원 프로그램 스냅의 중단을 앞두고 저소득층 사이에서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급 중단 통보를 받은 수혜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가 푸드스탬프로 장난을 치고 있다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일부는 지원이 끊기면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가져가겠다며 약탈을 예고하는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흑인들의 푸드스탬프를 건드리지 말라 등의 격한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푸드스탬프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식량 지원 프로그램으로 2024년 기준 1인 가구 월 최대 $292, 4인 가구 월 최대 $975까지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스냅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식량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태평양을 지나던 마약 밀매 선박들을 공습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동태평양 공해상에서 마약 밀매 선박 4척을 폭격해 선원 14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선박들은 지정 테러 조직이 운항하고 있었으며 3차례 공습을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선 단속에 대한 군사작전을 강화한 가운데 하루에 여러 차례 공습이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선 근절을 위해 카리브해의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를 파견하고 F-35 전투기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당국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약 테러 조직을 끝까지 색출해 사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신청하거나 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팔리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탐사 보도매체 인베스티게이티 조사에 따르면 미 전역의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뉴욕, 조지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건 등 23개 주 차량 등록국 DMV가
지난해에만 최소 2억 8,2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3,900억 원을 개인정보 판매로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보는 공익 목적으로 허가받은 민간조사원, 보험사, 견인업체, 데이터 브로커 등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운전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확인 절차 부실과 데이터 재판매 구조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나 스토킹 피해자의 정보가 범죄자에게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연방법인 운전자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를 제한하지만 보험 처리나 신용조사 등 14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판매 자체는 합법입니다. 일부 주는 수익이 도로관리 등 공공목적으로 쓰인다고 해명했지만 개인정보를 상품화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마다 보호 수준이 달라 주민의 권리가 지역에 따라 바뀌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의 실수로 살인범이 석방되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마르티네즈 교도소 측의 행정착오로 살인 용의자 20살 아이제이아 제이몬 앤드루스가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루스는 워싱턴주 켄트 출신으로 시애틀에서 총격 살인을 저지른 후 도주했다 3일 만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붙잡혀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당국은 즉시 주변 지역 수색을 실시했지만 검거에 실패했고 현재 연방보안청이 사건을 이관받아 전국으로 수배령을 확대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앤드루스의 행방과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폭염과 강풍이 동시에 예고되면서 화재 위험이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벤투라 카운티 일대에 적색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번 경보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북동풍은 시속 15에서 30마일, 돌풍은 최대 45마일까지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0도를 넘길 것으로 보이며 고온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높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내일 저녁 7시까지 유효하며 목요일부터는 더위가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찰이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2시 40분쯤 렌초 쿠카몬가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 출동한 셰리프국 요원이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When we talk about this young man, his wife, 2-year-old daughter, and the couple was expecting. 용의자는 총격을 가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고 210번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마일이 넘는 속도로 추격전을 벌이던 중 한 차량에 충돌하면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치료 중이며 당국은 회복되는 대로 경찰관 살해 혐의로 기소하고 가정폭력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시시피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실험용 원숭이들이 트럭 사고로 탈출해 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제스퍼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59번 고속도로 117마일 지점에서 툴레인 대학교에 실험용 원숭이들을 실은 트럭이 전복돼 일부 원숭이들이 도로로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셰리프국은 이 원숭이들이 B형 간염과 헤르페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복용하고 있으며 사람에게 공격적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탈출한 개체는 발견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툴레인 대학교 측은 해당 원숭이들은 감염성이 없는 개체라며 잘못된 정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 동물관리 전문가팀을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탈출한 원숭이 대부분을 사살했으며 남은 몇 마리를 계속 추적 중입니다. 아마존이 인공지능 투자에 집중하기 위해 대규모 감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아마존 측은 오늘 인공지능이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강조하며 인사와 광고, 경영 등 일부 부서의 직원 14,000여 명을 감원하고 AI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 부문은 채용 서류 검토와 급여, 근태 관리 등 행정 업무를 AI가 자동화하면서 상당 부분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고 부문도 AI가 고객 타겟 분석과 실시간 성과 최적화를 수행하면서 인력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ig tech is creating headcount for horsepower, being able to leverage AI into our day-to-day jobs, whether it's HR or legal or engineering, has really upgraded efficiency. 감원 대상 직원들에게는 90일간 내부에서 새로운 직책을 찾을 기회를 주고 다른 직책을 찾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마존뿐만 아니라 세일즈포스와 체그 등 점점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면서 직원 수를 줄이고 있다며 노동시장이 변화하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앤드류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앞서 AI 기술 혁신에 따라 향후 수년간 인력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도쿄에서 첫 대면 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 총리는 극진한 환대와 함께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미일 신뢰 구축이란 무거운 숙제를 받아든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리. 아베 전 총리로부터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安倍総理に対するもう長きにわたる友情に感謝をしております。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한 황금 골프공. 여기에 아베 전 총리가 썼던 골프 장비를 선물로 준비했고 영빈관 앞엔 미국 포드사의 픽업 트럭을 진열해두며 미일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日米同盟の新たな黄金時代をトランプ大統領とともに作り上げていき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 또 중동 합의 등을 언급하며 전에 없는 역사적 위협이라고 축켜 세우더니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뜻까지 밝혔습니다. 트럼프 역시 아베 전 총리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총리가 된 다카이치의 지금 모습이 전혀 놀랍지 않다고 화답했습니다. This will be a relationship that will be stronger than ever before. 극진한 환대를 매개로 동맹을 과시한 두 정상은 미 대통령 전용 헬기를 함께 타고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를 시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승자라 소개하고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언론은 외국 정상이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동승하는 건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해마다 달라지는 메디케어. 너무 많은 보험사, 너무 많은 플랜들. 매년 결정하기에 너무 어려우시죠? 오랜 경험의 MJ보험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약값 지원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메디케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MJ보험 323-272-3388. 오늘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에이펙 기간 중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입니다.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싸움도 치열한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훈장 그리고 신라 시대식 모형 금관 선물까지 준비하면서 최대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에이펙 기간 동안 미중 정상 모두를 국빈으로 맞습니다. 첫 손님은 1박 2일 일정으로 입국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손님 맞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계속 관심을 가져온 트럼프 대통령의 공로를 고려한 예우입니다. 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백악관 집무실을 황금색으로 꾸민 취향을 고려해 신라시대식 금관 모형을 제작해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에이펙 만찬 행사에서 쓸 와인은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소유한 와이너리의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술 대신 콜라를 마시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 트럼프 와인을 내놓을 정도로 신경을 쏟는 건 관세 협상 때문입니다. 교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3,500억 달러, 우리 돈 500조 원의 투자 기금 중 직접 투자 비율과 투자 기간, 수익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국익을 해치는 이 협상은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되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세심하게 공략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들은 시한에 쫓기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에이펙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고 그러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인데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부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해 왔습니다. 세계 질서가 격변하는 시기,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마무리 짓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정상회담에 나설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양측 실무진은 회담 직전까지도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극적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도 있을지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바로 그제까지도 미국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의 화상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정상회담 직전까지 막판 합의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합의안 도출의 기미는 없었습니다. I think not quite, but I think the overall framework is done.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합의 뒤에도 양국은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에이펙을 앞두고 협상단이 일주일 새에 2차례 미국을 찾는 등 접촉이 잦아졌지만 끝내 극적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미국이 전액 현금 선투자 고집을 꺾고 장기간 분할 투자 제안을 받아들였다 해도 기간과 액수를 둔 입장차가 여전한 겁니다. 협상에선 비교적 적은 금액을 오래 투자하는 10년간 매년 70억 달러 방안부터 짧게 거액을 투자하는 8년 250억 달러 방안까지 다양한 기간과 금액의 조합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 방식을 못 정하면서 투자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입국한 러트닉 장관을 호텔에서 만나 마지막까지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연된다고 실패를 뜻하진 않는다며 장기전을 각오한 분위기입니다. 결국 공은 협박 수준의 관세 폭탄으로 이 줄다리기를 시작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넘어간 셈입니다. 아시아 순방의 성과를 올리려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미중 갈등 봉합이라는 큰 성과를 챙긴 만큼 크게 아쉬울 건 없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재판에 나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측의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과정을 더 자세하게 진술했습니다. 김 씨와 직접 통화해 받은 것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김건희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좀 더 구체적으로 김 씨에게 통일교의 선물을 전달한 과정을 털어놨습니다. 김 씨의 측은 유경욱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건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 차례 입장을 뒤집은 전 씨를 향해 재판부도 직접 질문을 던졌는데 유 전 행정관에게 선물을 전달한 뒤 김건희 씨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 씨는 김건희 씨가 그 물건을 받은 것까지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처남을 시켜 3차례에 걸쳐 김 씨 측에 선물을 건넸으며 그때마다 김 씨 본인과 직접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처음엔 받기를 꺼리다가 그 다음부턴 쉽게 받은 것 같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안 받겠다는 김 씨를 전 씨가 설득한 것인지 묻자 자신이 김 씨에게 통일교가 마음의 선물을 주는 건데 꺼릴 것이 뭐 있느냐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김 씨 측이 다시 선물들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물건으로 인해 말썽이 나든지 사고 날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전 씨의 법당에선 김건희 씨가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도 여러 대 발견됐습니다. 전 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 씨가 애군을 떼어내기 위해 맡긴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전 씨가 통일교 선물 전달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에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특검은 김건희 씨를 건진법사 재판의 증인으로 부를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각종 사기 범죄를 저지르다 한국으로 송환돼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부분 20, 30대 청년인 이들은 지인 소개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고 범죄인 줄 알면서도 가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돼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한 피의자 45명 전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북언이라 불린 총책이 이끄는 현지 범죄 조직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나의 원꼴로 구매하신 거거든요. 1+1이라서. 그렇지. 상장하고 팔면은 당장 한 달 반 후에 팔아도 수익을 꽤 많이 보잖아요. 대부분 20, 30대 청년인 이들은 선후배 등 지인의 소개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제발로 캄보디아로 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현지 경찰에 구금돼 우리 대사관이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구출해주겠다는 조직 총책의 말에 대사관 도움마저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에서 여행 중에 이제 도박을 어떻게 전부 돈을 탕진해서 그렇게 또 포섭이 된 경우도 있었고. 이들은 로맨스 스캠과 투자 리딩방은 물론 최근 전국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성행한 노쇼 사기까지 꾸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00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9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피의자 45명 전원이 송치되면서 경찰은 이제 이들이 속했던 조직의 윗선과 남은 조직원들을 추적하는 데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 북부경찰청에서도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피의자 15명 가운데 11명을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문의 LNS 213-700-7414.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10월 28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